헨리의 자유상자. 칼테콧 아너상을 받은 2008년에 받은 그림책으로 인권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림책입니다. 또 실존 인물을 주제로 만든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권의 중요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이의 눈동자를 보세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의 앞페이지를 보면서 이 아이의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아이 눈동자 속에서, 이 아이의 표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의 땅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어때요? 이 눈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나요? 상자 속에 들어가 자유의 땅 필라델피아로 자신을 배달시킨 헨리 브라운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헨리 브라운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헨리는 흑인 노예이고 생일도 없고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쁠 때 웃을 수도 슬플 때 웃을 수도 없지요. 헨리는 노예가 없는 곳,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아 몰래 도망칠 계획을 세워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만을 품은 채 좁은 운송용 상자 안에 들어가 27시간 560km라는 멀고도 위험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멀고 험한 그 여행길을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좀 어두운 속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의 자유상자, 엘린 레빈 글, 카리스 넬슨 그림, 김향이 옮김, 뜨인 돌 어린이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 한번 표정을 보세요. 헨리 브라운은 노예야. 자기 나이를 모릅니다. 노예들에게는 생일도 없거든요. 나이도 모르고 생일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있죠. 헨리 가족은 주인님이 사는 저택에서 일을 했어. 주인님은 친절하게 대해주었지. 하지만 헨리 엄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들이 보이니 저 이파리들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될 거야. 어린 노예들이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헨리 엄마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자, 어느 날 아침 주인님이 헨리와 엄마를 불렀어. 주인님은 침대에 누워 이불 밖으로 얼굴만 내놓고 있었어. 그는 몹시 아팠거든. 주인님이 두 사람에게 좀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어. 헨리의 심장이 마구 뛰었단다. 몇몇 노예들은 주인님 마음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되기도 했거든. 어쩌면 주인님이 자유롭게 해줄지도 몰라. 이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주인님이 말했어요. 너는 좋은 일꾼이야. 헨리, 너를 내 아들에게 주겠어. 반드시 내 아들에게 복종해야 하고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 헨리의 절망스러움. 이 주인이 자기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줄 줄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 주인은 아들의 노예로 살라고 합니다. 또 아들의 말에 절대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아이의 마음이 절망이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조금도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런 마음이 읽어집니다. 그날 이후 헨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새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 자유로운 새, 행복한 새. 헨리에게는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싶겠습니까? 자, 헨리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들판 너머를 바라보았어. 이파리들이 바람에 마구 흩날리고 있었지. 이파리들이 마구 바람에 흩날리고 있고요. 정말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서로 껴안고 울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헨리는 새 주인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헨리는 열심히 일을 했단다. 담배잎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잖아. 공장장이 새로 온 노예 소년에게 소리쳤어요. 막대기로 노예 소년을 쿡쿡 찌르면서 말이야. 어쩌다 실수를 하면 심하게 매질도 했지. 자, 이 공장에서 담배잎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 조심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이 소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는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어. 그러던 어느 날 주인님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나온 낸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사랑이 싹트고 있죠. 둘은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단다. 헨리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 하지만 노예는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었지. 그래서 헨리는 집으로 가는 내내 콧노래를 불렀단다. 자, 낸시를 만나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몇 달 후 헨리는 낸시에게 청혼을 했단다. 두 사람이 주인들의 허락을 했을 때 비로소 둘은 결혼을 할 수 있었어. 둘 사이에 귀여운 아이들이 태어났어. 둘째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두 아이의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헨리네 가족은 모두 한 집에 살 수 있었어. 헨리는 이게 얼마나 운이 좋은 건지 잘 알고 있었지. 그러나 낸시는 불안했어. 주인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잃었거든. 주인님이 우리 아이들을 팔아버릴까봐 걱정돼요. 헨리는 낸시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 이렇게 좋아서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제 낸시는 불안합니다. 주인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팔아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뇌에 찬 어두운 이 마음 읽어지시나요? 헨리는 아침 내내 열심히 일했어. 어젯밤에 낸시가 한 말을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이야. 자,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했던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제임스가 공장 안으로 들어와 헨리에게 속삭였어. 방금 내 부인과 아이들이 팔려갔어. 안 돼! 헨리는 울기 시작했지. 하지만 달려나갈 수 없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 일하지 않고 뭐해? 공장장이 헨리에게 소리쳤어. 헨리의 손은 담뱃잎을 엮고 있었지만 심장은 갈래갈래 찢어졌단다. 가족이 팔려가도 나가서 막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이 헨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자유가 있다는 것, 새삼스럽게 감사가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헨리는 마을 광장으로 달려나갔어. 노예 상인들이 노예들을 한데 묶어놓고 마구 소리치고 있었지. 헨리는 주변을 돌아보며 가족을 찾았어. 아빠! 아빠! 헨리는 길 아래로 사라지는 아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낸시는 어디 있지? 헨리와 마차에 타고 있는 낸시의 눈길을 마주쳤지. 헨리가 눈물을 닦자 낸시도 눈물을 닦았지. 이내 마차는 사라져버렸어. 정말로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서로 가족들이 이렇게 헤어지면서 찢어지는 아픔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헨리의 이 안타까운 모습, 뒷모습이 보이나요? 헨리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 콧노래조차 부를 수 없었지. 일하러 나갔다가 밤이 되면 돌아왔고 저녁을 먹고는 잠이 들었어. 헨리는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려고 애를 썼어. 그럴수록 머릿속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싣고 떠나가던 마차의 모습만 떠오르는 거야. 헨리는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단다.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는 이 헨리의 마음, 그 사랑했던 가족을 떨치고 있는 헨리의 마음이 여러분 읽어지시나요? 몇 주가 흘렀어. 어느 날 아침에 헨리는 새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나무에 앉아있던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지. 헨리는 자유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운송용 나무 상자를 보자 답을 찾을 수 있었어. 헨리는 제임스와 스미스 박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백인이었거든요. 그들은 다음날 이른 아침에 비어있는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헨리는 나무 상자를 가지고 나타나 말했어. 노예가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나무 상자를 보던 제임스는 헨리에게로 눈길을 돌렸어. 만약에 누군가 내 숨소리라도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나는 내 입과 희망을 틀어막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헨리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결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나요? 스미스 박사는 나무 상자 위에 주소를 적었단다. 헨리가 빌라델피아에 있는 친구에게 배송되도록 말이야. 윌리엄 존스 기아 아치거리 빌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스미스 박사는 주소 아래에 아주 커다랗게 글씨를 썼죠. 이 면이 위쪽이니 주의하세요. 위쪽이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헨리는 어떻게 될까요? 헨리는 집에 있어야 할 핑계가 필요하게 됐어요. 출근을 하지 않으면 공장장이 그를 달아났다고 생각할 테니까 제임스는 헨리의 상처난 손가락을 가리켰어. 그러나 헨리는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 헨리는 황산이 담겨있는 병뚜껑을 열었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그만둬! 제임스가 급하게 소리쳤어. 하지만 헨리는 황산을 손에 부어 버렸단다. 이제 나는 일하러 가지 않아도 돼. 스미스 박사는 헨리의 손에 붕대를 감아 주었어. 그들은 다음날 새벽 4시에 만나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나요? 헨리는 해가 뜨기도 전에 나무 상자 속으로 들어갔어. 준비됐어. 헨리의 말에 제임스가 뚜껑에 못을 박았단다. 스미스 박사와 제임스는 마차를 몰아 역으로 달려갔지. 스미스 박사는 영무원에게 나무 상자를 넘기며 조심해 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나무 상자를 진칸에 던져 버렸단다. 자, 이 나무 상자 안에 헨리가 자유를 찾아가려고 이렇게 나무 상자 안에 있습니다. 이 헨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그림책을 보고 있는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헨리가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어. 나무 상자는 들어 올려졌다가 곧 바닥으로 던져졌어. 그 바람에 위쪽과 아래쪽이 바뀌었단다. 헨리는 배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었어. 워싱턴으로 가는 증기선에 탄 건가? 배는 부드럽게 나가고 있었지만 나무 상자 속에 헨리는 거꾸로 있었어. 피가 머리로 쏠렸고 얼굴은 빨개졌고 눈이 아프기 시작했지. 헨리는 머리가 터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꼼짝할 수 없어서 누군가 헨리의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니까.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가 머리로 쏠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아프고 머리가 터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헨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 한 남자가 말했어. 저 나무 상자를 끌어다 앉는 게 어때?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 헨리는 숨을 참았어. 어떡하나요? 얘가 소리를 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들은 갑판에 흠집을 내며 나무 상자를 굴렸어. 이제 헨리는 오른쪽으로 뉘어졌어. 곧 왼쪽으로 뉘어지더니 마침내 헨리는 똑바로 앉을 수가 있었단다. 이게 실화인데요. 어땠을까요?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 것 같은가? 남자가 물었어. 아마도 편지일 거야. 다른 남자가 대답을 했지. 나는 편지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종류의 편지는 아니지. 헨리는 생각했단다. 나무 상자는 증기선에서 내려져 화물 기차에 실렸어. 다행스럽게 헨리의 머리가 위쪽으로 놓여졌어. 헨리는 덜컹대는 기차 바퀴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지. 와, 헨리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상자 두드리는 소리에 헨리는 깜짝 놀라서 깼어. 나무 상자 뚜껑이 열리자 헨리가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났지. 신사 4명이 헨리를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었어. 필라델피아에 온 것을 환영하네. 마침내 헨리에게 생일이 생겼어. 1849년 3월 30일 헨리가 찾은 첫 번째 자유의 날. 그날 이후 헨리의 이름은 헨리 박스 브라운이 되었단다. 헨리의 박스라는 그런 브라운, 헨리 박스 브라운이 되는, 다시 한번 다른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헨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과연 헨리는 자유를 찾아서 행복했을까요?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헨리의 자유상자, 자유의 땅으로 보내주세요.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 헨리가 자유를 찾아서 행복해서, 또 자유를 찾아서 행복했을 수도 있지만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헨리의 자유상자를 보면서 우리에게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유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많은 국가들도 있고, 또 많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거, 이 책을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 책을 통하여서 인권의 중요성과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그림책을 만나 뵙기를 원하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